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고수들의 실력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 네트워킹의 미천을 다 털어서 많은 분들을 모셔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 아마 이 영상엔 방송 출연이 처음이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다 낼 거예요. 아니, 다 괜찮은데요. 너무 하이톤이야. 네. 평소대로 하세요. 네. 자,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라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이 많으시니까 자기소개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나니까 할 수 있어 하면서 늘 자신감을 내 자신한테 심어주면서 하루를 늘 행복해라고 외치면서 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예림학원 원장 김윤덕입니다. 네, 처음이신 게 티가 나죠? 네. 굉장히 지금 뭔가 외워온 걸 하긴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요. 이런 신선함 참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32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육업을 학원을 이제 운영해 오셨고, 그러면 이 학원에서는 가르치는 과목은 어떤 걸 주로 가르치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학부모들하고 수학은 네. 무작정 어렵다? 수학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학원을 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해보자 싶어서 수학은 하면 너무 재미있는 과목이야. 스토리가 있는 과목이야. 라고 수학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네. 입시까지 하다가 또 수학에는 무조건 과학이 또 따라가야 그렇죠. 되니까 국어가 또 바탕이 안 되면 이력이 안 되고 이해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이렇게 네 네. 과목만 주로 집중해서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30년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제 아이들이 30년이라 하셨으니까 아이들도 잘 키운 걸로 소문이 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나름 저희 유튜브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나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딸 둘이에 아들 한 명.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큰 딸은 이제 가고 나서 과학고 나왔고. 카이스트 나와서 프랑스 교환학생 갔다가 연대 교육대학원 네, 졸업하고 지금 학원에서 애들 교육 사업을 같이 돕고 있군요. 네네. 원장님입니까? 네, 지금은 원장입니다.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교육을 좀 해보고자 하는 이상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아마 교육대학원을 또 가셨겠죠. 네네네. 과고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프랑스까지 갔으면 과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교육으로 돌아섰나요? 중학교 때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그 선생님이 좋아서 네. 엄마 저는 강사가 될 거야. 근데 잊고 있었어요. 잊고 공부하다가? 있었는데 네. 본인이 카이스트 네. 대학원을 갈 시점에 이제 앞으로 뭐를 해 행복할까를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떠올랐네. 얘기를 하면서 네. 엄마 나는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교육업을 아이들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어라고 해서 그러면 세상은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 라고 시작한 게 교육업을 하게 됐고 둘째는 네, 둘째 따님은 깎고 나서 네. 둘째는 이제 성향이 달라서 이 아이는 항상 그 후레쉬를 받아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아이. 자기의 장점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 관점으로 볼 때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데를 고르셨다는 거잖아요. 네. 지고는 못 사는. 본인도 힘들 거고 옆에 사람들도 저는 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현실적인 점수의 한계에서 무모하더라도 여길 시험 봤었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좀 안 될 것 같은데도 무모한 도전을 하잖아요.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하다가 7일 동안 밤을 샌 적도 있었거든요. 7일이요? 네.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잠을 안 자고 예. 밤마다 토론하셨다고요? 대화를 하고 각자 학교 가고 출근했다가 다시 저녁에 와서 또 대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을 먹고 서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찾아가는 그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작은 딸은 지금 이제 부산대 약대를 거기 가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 말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한번 해봐봐. 그래서 독서 모임도 하고 서울 강의 들으러도 다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었어요. 거기서는 너의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듣다 엄마 나 저걸 나도 하고 싶다. 그 교수님이 강의하신 분야에 그것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찾은 거네요.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근데 이제 다른 학교로 가신 거죠? 경희대 대학원으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약 쪽에 네. 관심을 이제 갖게 되니까 네. 그 교수님도 제가 그쪽에서 필요해서 스카우트해서 가셨군요. 네. 그래서 둘째가 그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방학 때 가서 교수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엄마 이거는 교수님이 오케이를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 벽을 갖지 말고 메일을 너가 원하는 대로 보내봐라. 근데 교수님이 이제 너무 특이한 상황이니까 자기도 모르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열정만 봐도 안아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많은 걸 배워서 너무 멋있다. 이 교수님이. 나는 이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제약회사 외자사를 가야 된다. 외국계 제약회사를 지금은 프랑스 제약회사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본인이 엄마 나 이 회사 이 그 부서에 가고 싶어. 그런데 공고가 나기를 대학원 석박사 이수를 하고 2년 경력지 뽑는 거예요. 난 학부생이고 경력도 아예 제로. 엄마 나하고는 하나도 안 맞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공고일 뿐이다. 이 사람들을 뛰어넘게 준비를 하고 너의 그 재능을 보여주면 무조건 뽑는다. 아니 왜 회사 조건을 막 이렇게 생각하셨지? 놀라운 엄마예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명을 뽑았거든요. 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이야. 철저하게.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조건은 석사 이상 석박사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넘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게 그 교수님한테 가서 방학 때 다른 아이들 놀 동안에 배웠던 거 그걸로 제가 밀고 나가랬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석사 학위는 없어도 이렇게 틈틈이 공부하고 이만큼의 자격이 있다는 걸 어필했군요. 그 조건을 다 뚫고 한 명이 됐다. 엄마를 이제 더 신뢰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정말 저는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쾌활하고 밝고 긍정의 마인드를 주는 아이거든요. 이왕 근무하는 거 제가 웃으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거. 본인이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엔돌핀이 솟구치지 마. 솟구치니까 그 에너지를 발판 삼아 그 아이디어를 제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어머님이 보기 드문 캐릭터의 어머니세요. 저는 굉장히 오래 알아왔지만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몰랐고요. 아이들의 그 미래 로드맵을 어떻게 코칭하는가의 정석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아드님은 이제 따님 두 분의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들이 막내입니다. 저희 아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솔직히 20대에 살았는데 파란만장해봤자 20대 지금 몇 살인데요? 26인데. 그래. 96년에. 근데 수능을 오수까지 대치동에서 그것도. 자, 대치동에서 오수. 자, 당당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수를 했습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의대. 근데 공부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셨겠지.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를 저희 아이 성향하고 의대하고 안 맞는데. 엄마가 볼 때. 근데 의대를 가겠다고 해서 나중에 원망 안 들으려고 그럼 해봐라. 본인이 원하니까. 제가 싹을 잘라버리면 계속 살면서 미련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대치동 한복판에 이름 되면 다 아는 그 입시학원에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솔직히 점수대로 이렇게 뽑잖아요. 학원도 그렇군요. 점수대로. 그래서 오수를 하고 사수를 칠 때 응급실을 또 갔었어요. 왜요? 본인이
어떤 수학에 대해서는 남한테 절대 지면 안 돼. 나는 수학을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어. 그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항상 한 과목을 수학 아니면 과학 중에 점수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아, 왜 그랬을까요? 뭐 실수를 하나 보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네, 본인은 정답이라고 했지만 눈 앞을 가리는 것 같아요. 오수를 수능을 치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수능을 치다가 나온 거예요. 아, 다 안 보고? 네. 더 이상 인간으로서 못하겠다. 근데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잘했어. 네. 그랬어요. 너무 잘했어.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기다리셨네, 그때까지. 예. 스스로 놓을 때까지. 마음도 아팠죠. 저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라고 하지만 제가 그걸 티를 내면 아이가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예, 제가 우리가 웃으면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인생은 너무 길어. 해볼 수 있을 때 20대 해보는 게 정말 축복받은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본인은 진짜 경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경영하고 싶다. 네. 그래서 원서를 내서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들 합격을 하죠. 그전에도 지방의대도 안 가. 지방의대 솔직히 점수 다 됐는데도 서울만. 서울에 생각하는 탑라인에 의대가 있었군요. 서울 것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이 아이가 판단할 때까지 내가 조금씩 기다려주자. 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생각할 시간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군대를 가자. 네, 군대 가서 정리를 하자.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봐라. 분위기가 바뀌면 또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경영을 한번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하고 와서 경영을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학원에서 경영을 연습해봐라 라는 의도이셨군요. 근데 아이들을 깨트는 눈이 남다른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잘해봐서 그 학습 로드맵 같은 걸 잘 세울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태도 하나 학습에 대한 자세를 보면 보이는 게 있겠죠. 저는 솔직히 그 제 눈높이에서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을 했다면 아들이 와서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는데 감히 하지 못했던 걸 가감하게 방식도 달라졌어. 펼쳐보고 거기에 큰 누나도 같이 있으니까 큰 누나가 동생한테 그러더라고요. 실패도 좋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만의 만약에 10억에서 너가 실패를 했다면 마이너스 0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10억이라는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10억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누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등에 업고 본인이 설계하고 싶은 대로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 자녀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오늘 하실 말씀이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다 담겨 있으세요. 부모가 아이를 해석하는 태도, 어떻게 마주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고를 말씀 행간 하나를 다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 얻으실 게 너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 생각도 드네요. 아드님이 의대가 목표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누나들 사이에서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습득했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나들 넘어야 하고 막내들은 꼭 시선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누나들이 큰 산이었는데 그래서 서울 쪽 의대라는 생각에 이제 목표가 들어갔던 거고 하다 보니 이 길이 아니라 진짜 나는 어떤 매니지먼트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찾으셨나 봐요. 어머님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나들이 원하는 대로 솔직히 스카이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하게 느껴졌을 그런 학교들을 그냥 아무 실패 없이 가는 걸 보고 본인도 누나들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렇죠. 훈련이 목표가 그렇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꿈은 어디 가버리고 그게 꿈으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려주셨고 그게 아니야 네 꿈 찾아라고 말할 땐 절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스스로 해보니까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단단하게 인생에 밑받침을 다져준 거죠. 이제 30년 학원을 운영하셨고요. 사실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인성 키워주세요 이래서 오시진 않으시죠. 내 아이가 좀 더 학습을 잘했으면 좋고 이런 마음이 더 강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머님들을 마주하시면서 과거와 지금 달라진 부분도 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예전의 학부모들은 솔직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함께라는 정으로 함께라서 행복하다. 함께 가면 지치지 않는다. 더불어 사는 거를 공유를 했다면 지금의 학부모들은 네.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만 저 아이한테 더 눈길을 주세요. 내 아이가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느껴지시는군요. 시대가 그리 변해서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예. 핵가족 시대로 맞습니다. 예, 변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학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말 한마디 저희는 등수를 내줘야 되는 학원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이 인성도 같이 가르치는 학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바쁘다 보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없는 거예요. 놓치게 되죠. 우리가 너무 네. 시간에 쫓겨서. 맞습니다. 학원에 온 아이들을 봤을 때 조금 어렸을 때 기초를 잡아줬으면 더 잘할 아이인데 이렇게 안타까운 적도 있으세요?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네. 수학은 굉장히 어려워. 너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을 잘해야 돼. 애들이 수학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그게 심해요. 그리고 요즘 미디어가 발달돼 있어서 애들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수학은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저는 아이가 오늘 이 공간에 왔을 때 아이들이 제일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학원이지만. 네. 네. 아이가 제일 행복하게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내가 이 공간에서 내 존재감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수학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왔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나갈 때 아이가 발걸음이 제일 가볍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틀렸어. 이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네. 자존감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을 저는 일제 금지하거든요.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 절대 안 된다는 절대 거죠?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30년입니다. 이게 3년에 된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항의도 받고 설득하고 그 과정을 넘어 결과를 보여주고 결과가 나와야 또 사람들이 믿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끌어오셨다는 게 대단하고 지금 보니까 어떤 학습에 대한 무슨 책을 보여주고 이 방법을 쓰세요라는 것보다 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본기 마인드에 굉장히 충실한 교육을 해오신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금도 불안하시거나 내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너무 뻔한 답을 드리면 그거밖에 답이 안 된다고요 하시는데 사실 저는 팩트는 굉장히 뻔한 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놓치지 않아야 아이들의 학습에도 빛이 보인다. 꼭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상담을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이러거든요. 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학원에서 어땠어? 이렇게 흘려보내는 얘기를 잘 귀담아서 저희한테 무조건 전달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 학생, 선생님 삼위일체가 돼야지 진짜 공부가 너무 재밌어?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부족한데 그러면 채우면 됩니다. 원인이 뭔지를 알고. 아이들의 기량을 좀 확인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려고 애썼더니 결과가 나오더라. 30년 경영을 통해서 배우신 이 학습 원리가 절대 아이를 포기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렇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행복한 CEO가 될 수 있다. 이거를 학창 시절에 맛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창 시절에 내가 어떤 일이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확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밀고 나갔을 때 성취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발판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하지 않고 네. 내가 학창 시절에 그걸 이루어냈었지 그걸 끄집어내서 아이가 행복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어머님들이 항상 함께 갈 때 지치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걸 같이 공감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파악해놓고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대로 실현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자꾸 높은 목표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맞게 아이를 리드해서 키워오셨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오수라고 그러셨죠? 아까 오수 현장에서 나온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하셨다는 그 말씀도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공감의 능력, 그리고 아이를 꺾지 않는 자존감,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들의 결실이다. 오늘 충분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 거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